AIHI를 슬로건으로 부산 디지털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부산 디지털 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석준 교육감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법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해직 교사를 채용했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종합병원협회가 최근 사하구에서 발생한 소아응급 환자 이송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아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AIHI를 슬로건으로 부산 디지털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부산 디지털 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줬다는 평가인데요.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어간 부산 디지털 교육 현장,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레이저쇼와 LED 트론 댄스, 가상현실 기반의 VR 드로잉 퍼포먼스가 행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AI 하이,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의 어우러짐을 형상화한 부산 디지털 페스타 개막식 현장입니다. 전시장이 들어서자 로봇 강아지가 학생들을 반기고 체험 부스마다 아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학생들의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AI 로봇과 함께 바둑이나 오목을 둘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간단한 이제 로봇을 통해 가지고 큐브를 이렇게 맞출 수 있는 활동도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전시 부스입니다. 대신 초등학교 학생들은 인공지능으로 학습시킨 아이온 로봇을 관람객 앞에서 직접 시연합니다. 학생들이 기획하고 개발한 디지털 콘텐츠를 설명하고 작동 원리를 풀어내는 모습에서 디지털 교육이 시작된 교실의 변화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꿈을 키워나갑니다. 저는 평소에 AI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해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전시장을 찾은 학생들도 AI의 명령어를 입력하면 어떻게 프로그래밍으로 구현되고 게임과 콘텐츠로 완성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코딩을 하는 게 미래에도 계속 코딩으로 인간이 사회를 진화하고 있는데 이 코딩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하는 공간도 관람객들의 관심을 끕니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닮고 인간지능은 인공지능을 닮아 서로 공존하며 발전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디지털 기술 전시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교육을 고민하고 실천해온 선생님과 학생들이 주인공이라는 점이 이번 페스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학생들이 AI를 활용해서 이루어낸 여러 가지 창작물들을 서로 소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말 그대로 AI를 활용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잘 활용해내느냐를 실제로 보여주는 부스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생은 만드는 주체가 되고 교사는 방향을 제시하며 AI는 배움을 돕는 도구로 자리 잡은 모습. 부산 디지털 페스타는 기술이 교실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직접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석준 교육감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김 교육감 측은 1심 재판부가 특별 채용에서 4명만이 응모했고 4명 모두 합격 처리됐다는 점에 주목해 모든 과정을 살피지 않고 결과만으로 결론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해직 교사를 채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종합병원협회가 부산 사구에서 발생한 소아응급환자 이송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국내 소아응급의료 체계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준 사례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지난 15일 감기 치료를 받던 초등학생이 의식을 잃은 뒤 대학병원들의 잇단 수용 거절로 중태에 빠진 사태와 관련해 소아응급 분야 인력난과 과중한 진료 부담이 응급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진료 과정에서 과도한 법적 책임이 의료진의 판단을 위축시키고 있고 지역 의사제만으로는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소아응급 전담센터 확충과 지역 의료 수가 개선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2년 전 부산 남포동 공사 현장에서 벽돌 더미가 추락해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며 원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 관계자 2명에게 최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원청업체에는 벌금 2억 원, 하청업체에는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2023년 1월 크레인으로 옮기던 1.45톤 벽돌 더미가 15층 높이에서 떨어지며 발생했고 생일을 일주일 앞둔 20대 남성이 숨지고 행인 2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이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죄한 적이 없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부산 영도구에서 숙취 상태로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50대 기사가 승객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8일 오전 7시 20분쯤 마을버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스를 정차시켜 음주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기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7%였으며 동삼동에서 봉래동까지 약 11km를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는 전날 저녁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출근 전 회사 자체 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아 버스를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기사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아동문학가 이원수의 대표작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대 단체들은 친일 작가를 기리는 사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작품의 배경지인 의창동 주민들은 작품을 중심으로 한 문화 사업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동요 가운데 하나인 고향의 봄. 1926년 발표된 이 작품은 세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작사한 인물은 창원 출신 아동문학가 이원수입니다. 하지만 이원수는 일제강점기 학도병 지원을 찬양하는 시를 발표하는 등 친일 행적이 확인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돼 있습니다. 창원시는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을 맞아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3개 사업에 8억 9천만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화 단체를 비롯한 42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기념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친일 행적이 있는 작가와 관련된 사업에 막대한 시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원수라는 이름을 또 숨기기 위해서 고향의 봄이라는 이 유명한 노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또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또 속이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고향의 봄 배경지인 의창구 일부 주민들은 기념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역시 기존 사업에 100주년 선포식 등 일부 행사가 추가된 것으로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작가의 친일 행위를 미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주 문학성이 뛰어나고 예술성,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이런 문화 브랜드를 하나 추진해보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지를 하고. 창원시는 작가 개인이 아닌 작품 자체를 기념하는 문화 사업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기념 사업의 향방을 가를 예산안은 19일 열리는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70여 년 전 전쟁터에 남겨졌던 이름 없는 영웅들이 오늘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육군 5군단이 6.25 전쟁 전사자 발굴유해 합동 연결식을 열고 끝내 귀환하지 못했던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차가운 땅 속에서 수십 년을 기다려온 전사자들이 경례 속에 마지막 길에 올랐습니다. 지난 1951년 10월 3일 전투가 벌어진 그날 이후 70여 년을 땅속에 묻혀 전장을 떠나지 못했던 청춘들은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5군단은 연천 진명산과 화천 광덕산, 포천 고소성리 등 6.25 전쟁 격전지에서 9개월 동안 전사자 유해 30구와 9천여 점의 유품을 찾아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였을 선배 전우님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고 지금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 승진 전우들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17일 육군 5군단에서 이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유해 발굴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과 지자체, 보훈단체 관계자 등 260여 명이 참석해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과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전우들의 가슴 먹먹한 편지도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피와 땀을 흘리며 지켜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늘에서 살펴주시오. 이제 그 자들이 가지고 있던 걱정들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연매에 드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70여 년의 기다림 끝에 돌아온 이름 없는 영웅들. 그들의 기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5세기 후반 비화가야 최고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창녕군 개성고분군 발굴 현장이 공개됐습니다. 창녕군과 경남연구원은 지난 17일 현장 공개회를 열고 13m 길이의 대형 석광묘와 함께 금동으로 장식한 말 가춤새, 철도끼 등 발견된 유물들을 공개했습니다. 개성고분군은 교동, 송현동 고분군과 함께 비화가야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핵심 유적으로 2019년 사적으로 지정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이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교통근무에 집중 투입해 교통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7일부터 한 달간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도심과 농촌 지역에 3천여 명의 경력을 배치해 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이 기간 교통 사망자는 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이상 감소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등을 교통안전 활동에 지원해 도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최초의 독립운동 전문 기념관인 부산 독립운동기념관이 18일 부산 시민공원에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기념관은 기존 시민사랑채를 지상 2층 규모로 3단장에 추모와 전시, 교육이 어우러진 역사 문화 상징물로 조성됩니다. 부산시는 백범일지 등 독립운동 관련 유물 602점을 확보했으며 실감형 콘텐츠를 도입해 2027년 상반기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 10월과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로 인한 부산 지역 생산 유발 효과가 3,904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기간 전국 각지의 선수와 관계자 4만 122명이 부산을 찾았고 대회 관람객은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주요 호텔 객실의 평균 예약률은 90% 이상을 기록했고 경기장 인근 상권 음식점 매출도 30에서 40% 증가하는 특수를 누렸다고 부산시는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18일 선수단과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보고회를 열어 대회 성공 개최 주역들과 함께 주요 기록을 돌아보고 감사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